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너를 닮은 사람 15회가 끝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결말로 흘러가고 있지만 제 기준에서 한 가지 기분 좋은 반전은 서우재가 역시 서우재를 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지난 14회 리뷰를 건너뛰었었죠.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요. 서우재에게서 복수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졌었기 때문입니다. 서우재가 기억이 돌아왔고 이제 정희주와 안현성에게 복수를 하려는구나. 그래서 선택한 복수는 정희주가 지키려 했던 가족을 깨버리는 것. 저렇게 정희주에게 질척거리는 게 그 이유겠구나. 그런데 무슨 마음에서인지 이해는 가는데 왠지 구혜원의 안전을 위해 지가 대신 복수를 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지가 기분 나빠서 복수를 하는 느낌이 물씬 들었죠.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혜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비슷한 상처를 또다시 주는 등 2차 가해를 가합니다. 이것 봐라. 이거 혜원일 돕는 것도 아니고 지 복수하겠다고 혜원일 또 버리네. 그냥 차라리 진짜 정희주에게 미쳐서 저러는 거면 욕이나 실컷 해줄 텐데 혜원인 안중에도 없고 지가 당한 것만 억울하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복수를 한다? 갑자기 피해자 프레임이 씌워지며 복수의 사도가 된다? 못 보겠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리뷰를 해야 하지만 1회부터 너무 애정을 갖고 리뷰한 드라마라 과몰입이 심해졌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래도 끝은 봐야지 하고 자동반사로 본방사수한 15회. 제 생각과는 달리 하지만 바람은 이루어지듯 서우재는 역시나 서우재처럼 복수가 아닌 진짜 정희주에 미친 자였고 정희주 또한 역시나 남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역겨움 그 자체였죠. 너를 닮은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 처음 리뷰를 하면서 주절되었던 혜원의 어두움을 정희주가 닮아가느니 혜원이 정희주의 악랄함을 닮아가느니 하는 멋진 의미는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혜원이랑 정희주랑 연결짓는 것 자체가 싫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낸 너를 닮은 사람의 의미는 사랑에 미쳐서 사랑도 아깝네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순간 바라던 욕망에 미쳐서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다니는 너를 똑 닮은 사람 서우재와 정희주. 결국 마지막까지 미쳐서 진정한 사과 대신 더 미쳐 날뛰는 서우재를 말려달라던 정희주와 유전자도 상관없다. 탯줄은 내가 잘랐다며 현성 앞에서 DNA도 거부하던 미친 자 서우재는 나름의 벌을 받았습니다. 서우재는 자신이 가장 갖고 싶어했던 정희주에게 버림받았고 결국 가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13회 리뷰 때 고지를 내린 대로 15회 때 시연당한 서우재. 정희주는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안현성의 아내 태림가의 며느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밀당을 하는 제작진 과연 누굴까? 엄마가 당하던 걸 본 리사를 보고 따라오던 혜원, 아니면 마지막 작업실 쪽을 바라보던 현성.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정희주입니다. 정희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자신이 중심인 사람이었죠. 그런 정희주가 과연 구혜원이 범인이라면 혈흔을 닦고 캐리어에 담고 뒤처리를 했을까요? 결국 뒤처리를 했다는 건 그 뒤처리가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 자신이 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차례 자신의 복수에 호수를 이용했던 혜원은 이번엔 리사를 구해줄 듯 합니다. 내가 가볼 테니 너는 들어가라. 그렇게 리사를 돌려보내고 작업실로 향하는 혜원이 모든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15회 예고편엔 등장했지만 정작 15회엔 없던 내용. 짐을 챙기고 구혜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정희주. 결국엔 자신이 진짜 빌어야 할 상황, 그러니까 비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이 오니 빌고 있는 진짜 정희주의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혜원의 대사. 이번에도 둘이 도망갔나봐요 라는 말을 듣고 있는 안현성.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그날 밤 작업실에서 서우재와 정희주의 다툼이 있었고 엄마와 서우재의 모습을 보려던 리사는 혜원의 만류로 돌아간다. 그리고 리사 대신 모든 걸 보게 된 혜원. 정희주는 서우재를 삼도천 너머로 보냈고 캐리어에 넣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대사는 나의 지옥은 사랑하는 이가 나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러니 아직 지옥은 아니다. 결국 작업실에서 서서히 숨이 멈추던 서우재는 마지막까지 정희주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것이 그에겐 가장 가혹한 벌. 그 후 정희주는 서우재가 담긴 캐리어를 동민의 낚시터로 끌고 가 던지고 급하게 돌아와 자신의 짐을 챙긴다. 그때 등장하는 구혜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구혜원의 등장에 식은땀을 흘리며 빌게 되는 정희주. 그렇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피했던 정희주지만 이번엔 상황이 자신의 잘못을 감춰야 하는 쪽이기에 무릎이 닳도록 빌게 되겠죠. 결국 구혜원은 그 부탁을 들어줄 듯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겠죠. 태림가에서 떠나라. 안현성의 그늘도 벗어나고 호수도 리사도 없는 곳으로 떠나라. 용서 같지만 사실은 최고의 복수. 정의주가 목매 달며 살던 모든 것을 뺏게 된 구혜원. 그리고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 모두를 포기해야 하는 정의주. 그냥 막 육체적으로 법으로 하는 복수보다 뭔가 더 통쾌해지죠. 무엇보다 더 통쾌한 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바라던 구혜원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구혜원 스스로 모든 걸 놓기 시작하고 나니 똥이랑 된장이랑 알아서 뒤섞여 사라져주는 최고의 마무리. 자멸 스토리가 이렇게 풀리는 듯해서 더 기분이 좋았죠. 끝까지 희주의 사과를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던 구혜원은 사과받을 마음을 놓아버리자 다른 의미지만 정의주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든 자신의 옆에 묶어두고 괴롭히려 할 때 자신이 더 괴로워지던 서우재는 원하던 대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나니 영영 혜원을 괴롭힐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죠. 역시나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닌 구원의 서류. 사인을 하던 그때가 진짜 얼마나 짜릿하던지. 스스로의 지옥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복수를 선택한 구혜원. 그녀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 아닌 좀 더 밝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준 중화제 2명. 오지랖이 넓어서 가끔 꼴배기 싫기도 했지만 결국엔 혜원이를 구해냈던 할아버지처럼 그녀를 구했고, 혜원의 안위를 걱정하고 기다려주고 쉴 곳이 되어주었던 혜원에게 할아버지처럼 편안한 사람이 된 정선호. 자신의 아내는 정연 때문에 먼 곳으로 떠나보냈지만 그 사람의 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겪은 지옥 같던 복수의 시간에서 꺼내준 바빠 상호씨. 늘 바빠의 한쪽 구석에서 여유로워 보이던 노신사를 보고 혜원은 전화이쯤 되면 저절로 내려놓아지고 편해질까요? 라고 물었고, 그의 상호씨는 노신사의 사정을 얘기해주며 저절로 사라지는 건 없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렇게 한 명은 붙잡아주고 한 명은 조용한 위로와 방법을 알려주고, 혜원은 첫 번째 중화제인 할아버지의 말은 듣지 못했지만 두 번째 중화제인 두 사람의 말은 들어주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이 모든 것의 마무리가 펼쳐지겠죠. 스스로를 가둔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람 구혜원, 아직까지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는 안현성, 사랑에 미쳐 광기로 똘똘 둘러싸이다 못해 캐리어에 둘러싸인 서우재.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지키고 싶던 것을 지키고 살기 위해 혜원을 이용하고 우재를 이용하고 현성을 이용한,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린 정의주. 뺏기 위해 미쳐갔고 뺏기지 않기 위해 미쳐갔던,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닮아가던 기가 쏙 빨린 세계관. 하지만 뭔가 용서와 사과 그리고 마음속에 돌을 내려놓는 방법은 조금 이해하게 된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너무나 애정에 껴 과몰입이 심해져 객관적이지 못한 저의 리뷰는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동안 리뷰어제의 너담사 리뷰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다음 수목 드라마 공작도시로 돌아오겠습니다.